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제가 늘상 다니는 북한산 자락길입니다. 오늘 산책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그동안이 아니고 늘상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산에서 걸으면서 얘기하면 조금 새롭고 들으시는 분들도 비록 벌거벗은 산이지만 그래도 멋있지 않나요? 좀 덜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산은 정말, 자연은 언제 와도 정말 나를 반겨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다니는 산이지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 기분에 따라 산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내 기분에 따라 우울할 때는 산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산은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저가 우울함이 있을 때 제 우울함을 치유해주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산을 좋아하고요. 빛나가 저희 집에 오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험한 길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빛나를 데리고 와서 그걸 모르고 데리고 다니다가 빛나가 진드기에 물려서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계속 이 자락길로만 다닙니다. 잎이 없고 다 벌거벗었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인간으로 치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한 거의 겨울이 와서 아주 추운 계절을 맞이한, 꼭 나이가 먹었다고 추운 것은 아니지만 노인의 계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남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겨울살은 나무도 푸르름도 없고 해서 싫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비록 푸르른 나뭇잎은 없어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서 주름이 있고 늙었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잘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희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나도 나이 먹으면 저분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전 산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또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은 지금 따뜻한 봄을 맞이하려고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그게 보이지 않네요. 제가 오면서 개나리 꽃망울, 여기 꽃망울이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또 이제 겨울을 잘 보내고 꽃을 피려고 꽃망울이 생겼어요. 이런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아무리 내가 춥고 힘들어도 따뜻한 봄이 온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우리가 삶에 찌들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거야 라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벌거벗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소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겨울이지만 또 푸르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소나무를 보면
왠지 축복받은 나무인 것 같고 소나무야 소나무야 넌 어쩜 그렇게 사계절 동안 푸를 수가 있어? 이러고 한번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름답죠? 제가 그냥 탁자에 앉아서 우리 빛나하고 얘기할 때보다 이렇게 푸르름은 없지만 이런 자연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좀 덜 지루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늘 다이어트하고 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빨리 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디를 가게 되면 제가 교육은 아닌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한번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런 친구 모임들이었는데 당뇨가 있는데 콜라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콜라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막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다른 분이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우리가 먹으면서 맛있고 맛있어서 그게 행복하면 그게 더 건강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당뇨가 있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콜라는 최악이다, 청량 음료는 최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잘 아는 언니였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7살 이 정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 정도 되신 분인데 같은 어떤 모임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안 하게 돼서 한 3년 만에 만났는데 살이 굉장히 많이 찌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릎이 아파서 입원을 하고 이랬더니 지금은 걷기가 너무 힘들고 또 살이 쪘으니까 무릎이 더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늘상 아프고 약을 한 주먹씩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언니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만나고 왔는데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저께 그 언니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남편분이 무슨 수술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혈관 쪽으로 안 좋아서 수술을 하셨는데 나가셔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드시고 막 그러고 들어오셔가지고 다 토하신다고, 야 지금도 토한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부 절대로 그런 거 드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소식하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좋은 음식 드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 얘기가 아니고 남편의 얘기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해도 저렇게 술을 먹고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아픈 얘기도 또 막 하는 거예요. 나도 무릎이 아프고 저렇게 막 토하고 이러면 시중 들기가 너무 어려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언니 살을 빼야 돼요. 언니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얘기는 못했는데 언니 살이 참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자꾸 혈압이 높고 혈관도 안 좋고 그래서 몸이 자꾸 그렇게 아프신 거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밥도 이렇게 드시고 될 수 있으면 소식을 하시고 빵을 드시지 말라고 했더니 아유 야 너는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렇게 맨날 운동하고 먹을 것도 참으면서 그러고 사냐 막 이러더라고요. 저 먹을 거 참으면서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니 저는 이렇게 먹는 게 생활 습관이 돼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얘기 안 하고 전화 끊을 때 그 얘기만 했습니다. 언니 다른 건 몰라도 커피 하루 3-4잔씩 마시는 거 한 잔으로 줄이시고요.
그리고 빵 먹는 것은 진짜 빵은 드시지 마세요. 밀가루 음식하고 청량음료만 끊으시면 언니 살도 빠지고 그리고 무릎도 안 아플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알았다 그러고 전화를 끊기는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절대로 그 언니는 빵도 끊지 않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하고 통화를 끝나고 나서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야지 아프다고 하고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한두 명씩 노인병원에도 가고 그런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10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70을 잘 보내야 저 세상에 갈 때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제가 내용을 읽었습니다. 70대뿐만이 아니라 저는 40대부터는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40이 되는 5월 첫날부터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건강해져서 운동 중독에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소나무가 너무 멋지죠? 물론 건강해지는 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몸이 약했을 때 내가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가 성공하려면은 어떠한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약간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나쁜 음식 먹는 것도 남들이 보기에 쟤는 좀 유난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뭐 콜라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저렇게 해? 쟤는 진짜 미쳤나봐.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려고 저러고 살아. 막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미쳤다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3개월 6개월만 미쳐보면 나는 딴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한 달 하니까 틀려지고 3개월 하니까 틀려지고 6개월 하니까 틀려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중독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 아픈 몸으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에 저는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23년 동안 지금 40대에 시작해갖고 지금 63년이니까 23년이 된 거죠. 만으로 23년이 됐네요. 저는 정말 하루도 운동을 쉬어본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한 운동을 시작하고 3, 4년간은 완전히 정말 미친 사람처럼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운동 중독이 있는 게 제가 운동을 이렇게 매일 하고 하지만 좋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늘상 생활 습관이 돼 있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겼습니다. 늘상 그럽니다. 항상 운동하러 가기 싫고 오늘 하루만 쉴까? 오늘 하루 쉬면 어때? 오늘은 누워서 그냥 TV나 보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있자 하다가 한 4시 이때 되면 저는 꼭 일어나서 하기 싫은 날도 나와서 이렇게 빈나와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먹어서는 어떤 의사분은
걷기만 해서는 근육이 생기지 않으니 뭐 근력 운동도 해야 된다고,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하루에 1시간 이상만 걷기를 꾸준하게 한다면 저는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미쳐서 걷기를 1년만 하면요, 내가 어디를 또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하게 돼요. 왜? 운동을 해보니까 건강함을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걷기만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팔에 힘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령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랬더니 팔뚝도 예뻐지고요. 그리고 60이 넘고 나니까 팔에 힘이 없고 팔이 좀 아프고 손목도 좀 시큰거리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아령을 하고 스트레칭을 쭉 해주니까 그런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60이 넘어서는 내가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원을 자꾸 드나드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가 아플 때는 그쪽을 자꾸 움직여주고 운동을 해주다 보면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면 병원을 찾지 않게 됩니다. 저는 진짜 거의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서도 웬만하면 병원에서 주는 약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 증상은 치료될지 모르지만 몸으로 쌓인 독소가 더 내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니까 웬만하면 약을 받아와도 한 번, 두 번 먹고 조금 증상이 아픈 것만 나으면 안 먹습니다. 제가 한번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를 안 가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안 아프게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사를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이제 한 대를 맞고 약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사를 맞았는데 약을 뭐하러 먹어요? 저 약 안 먹을래요. 그랬더니 그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나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저어주셨겠죠? 그런데 그러세요. 그럼 주사만 맞고 가세요. 그러고 이제 약을 안 받아왔습니다. 한 이제 일주일쯤 있다 한 번 더 오라 해서 갔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주사를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완전하게 나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사를 한 대 더 맞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약은 안 드려도 되죠? 이러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걸 우리는 약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정말 필요 없는 약 처방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정말 요즘은 병원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의사들도 과잉 진료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치과에서도 보면 이런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는데 조금만 뭐 하면 치아를 발치를 하고 그 치아가 이렇게 약간 거뭇해지면서 썩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썩지 않는 그런 치아도 있다고 합니다. 저가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치과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충치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60이 넘었어도 충치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근데 그때 치아 표면이 조금 이렇게 썩은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잘못된 치과 의사를 만났으면 분명 충치 치료를 하고 거기를 긁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아에 뭔가를 씌웠겠죠. 그런데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건 충치 치료 안 해도 되는 거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는 치아가 상했다거나 썩었다거나 그런 치아 없이 아주 건칩니다. 그래서 60이 넘고 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자꾸 의사분들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알고 먹는 것을 자연식으로 나쁜 음식, 정제가 많이 된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드시지 않고
자연식으로 하다 보면 병원 갈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자연식을 하게 되고 빵을 끊고 이러면서 10kg 이상이 빠지면서 정말 병원에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조금 아플 때는 저는 굶습니다. 아플 때는 굶으면 그냥 하루만 안 먹으면 아픈 게 낫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터득한 거고요. 물론 꼭 병원에를 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냥 조금 열이 나고 조금 아플 때는 먹는 것을 끊고 하루 단식을 하고 소금물 하루에 한 3-4잔만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먹어주면 열도 내리고 아픈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기가 걸렸다든지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도 요즘은 호흡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줄여주고 야채, 과일을 먹어주면 자연스럽게 그 아픈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빛나를 데리고 이렇게 산에 오면서 주위에 다른 강아지들도 있고 사람들도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말이 끊기게 되네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뭔 얘기를 하고 있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지?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저하고 잘 맞는 좋은 의사 한 분이 꼭 계셔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 병원 갈 일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항상 소식을 하고 늘 움직여 주시고 이러니까 90까지 사시면서 정말 병원을 안 가고 돌아가실 때 딱 병원에서 3일 있다가 가셨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하고 내 몸을 움직여주고 조금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 하직할 때도 아주 편안하게 누구 신세도 지지 않고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죽는 게 아니고 노인병원에 갈까봐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그런데 되게 노인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팔다리가 가늘고 내장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매출별로 인해서 쓰러지고 또 내장지방이 많게 되면 치매도 이렇게 오게 되니까 노인병원에 가서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병원에 갈 때야 자식들이 처음에 보내는 거니까 엄마 자주 찾아올게, 아빠 자주 찾아올게 하지만 그 어느 양심 고백하는 그 요양보호사가 그러는데 자식들이 처음에 올 때만 오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부가 그러겠죠. 그리고 와도 5분도 앉아 있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노인병원에 계시는 분도 안 됐고 그 자식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살기 어렵고 바쁘고 힘든데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떤 게 옳고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몸을 많이 움직여주고 나이 먹을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쁜 음식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조금 서운하다 할 때 수저만 넣는다면 내가 사는 날까지 내 의지로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머리로 생각하면서 내 다리로 걸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주요 얘기는 그 많이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가공식품들 많이 정제된 음식들 그런 거 드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야채나 과일을 드시고요.
그리고 밥은 꼭 잡곡밥으로, 그리고 현미를 못 드시는 분들은 보리를 꼭 섞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콩을 꼭 드시고요. 그리고 그냥 현미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7분도 현미쌀을 꼭 사드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아는 건 많진 않죠.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제가 건강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건강 서적도 많이 읽고 영양학에 대한 것도 많이 읽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차려놓고 이것저것 먹어야 건강한 게 아니라 채소, 과일은 어떠한 채소도 우리 몸에 그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영양 성분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맨날 TV에서 그러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야 되니까 글루타치온을 먹어야 되고 또 뭐를 먹어야 된다고 건강식품 엄청나게 광고를 하지요. 그런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채소, 과일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드시면 우리 마음의 활성산소는 다 없애져서 어떠한 성인병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식품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것도 우리 채소에도 들어있고 우리가 먹는 밥에도 들어있고 견과류 한 줌만 먹어도 오메가3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뭐가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비타민을 우리는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되니까 미량 원소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낸 한 가지 상품만 추출해서 만들어낸 그런 영양제들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을 만들어 간암을 일으키고 간을 망가뜨린다고 하니 우리 자연에서 나온 채소와 과일식으로 정말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저는 1시간 이상은 꼭 운동을 하시고 집에서 TV를 보실 때도 가만히 누워서 보시고 삐뚤어진 자세로 보시지 말고요. 서서 보신다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보신다거나 발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보시면서 TV를 보시고 하면은 절대로 병원 갈 일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내 발로 걷다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고 소망 아닌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카메라를 끄고 우리 빛나와 이제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해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